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동계올림픽 소식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채널 정말 재미있으니깐요. 저만 믿고 바로 구독, 좋아요 누르고 시청하셔도 됩니다. 믿어주세요. 저 진짜 재밌게 해드려요. 오늘은 최가온 선수 소식입니다. 사실 최가온 선수는 금메달 따고 한국으로 귀국한 지도 한참 되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최가온 선수에 대한 좀 생각해봐야 할 만한 글을 봤거든요.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같은 스노보드지만 조금 다른 스노보드인 유승은 선수 얘기도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합니다. 자, 먼저 최가온 선수 이야기부터 갈게요. 아마 여러분 대부분 이미 아실 거예요. 이번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선수단 첫 번째 금메달, 그것도 설상 종목 역사상 첫 금메달을 따낸 주인공이죠. 17세 08년생이에요. 08년생. 제가 이 나이 때 뭐 했나 생각하면 진짜 부끄러워지거든요. 저는 그때 학교 매점에서 뭐 사 먹을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선수는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결선 당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쭉 풀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결선 당일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 일단 날씨부터 최악이었어요. 눈이 얼마나 오냐면 경기 내내 넘어지는 선수가 속출했습니다. 경기장 정비를 여러 번 했는데도 코스 상태가 도저히 안 좋아지질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선 6위로 올라온 최가온 선수 1차 시기에 나섭니다. 스위치백 라인을 깔끔하게 성공시키고 다음 기술인 캡텐을 시도하는데 그 순간 보드가 하프파이프 가장자리, 코핑이라고 하죠. 거기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대로 머리부터 추락합니다. 보시면 정말 아찔해요. 한동안 파이프 안에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었어요. 의료진이 코스 안으로 직접 들어갔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올림픽 결선 무대에서 1차 시기에 이렇게 크게 넘어진 거예요. 보통 이 정도면 끝이에요. 정신적으로도 트라우마가 오고 몸도 안 따라주고 누가 봐도 기권이 당연한 상황이었죠. 실제로 2차 시기를 앞두고 전광판에 DNS가 떴어요. DNS가 뭐냐면 Did not start, 기권한다는 뜻이에요. 공식적으로 기권 사인이 뜬 겁니다. 중계에서도 화면 상단 자막이 바뀌면서 최가온이 기권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왔고요. 저도 그 경기를 생중계로 봤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부터 먼저 포기했어요. 아, 이건 안 되겠다. 너무 크게 넘어졌으니까 2차, 3차는 무리지. 다들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나옵니다. 나중에 밝혀진 건데 최가온 선수 아버지가 이때 딸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올림픽이니까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봐라. 최가온 선수 본인도 처음에는 포기하려고 했대요. 위에서 엉엉 울었다고 해요. 근데 아버지 말 듣고 이를 악물고 발가락부터 조금씩 힘을 줘봤더니 다리의 힘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한번 해보자고 결심한 겁니다. 자, 기권을 철회하고 2차 시기에 나옵니다. 근데 아무래도 부상의 여파가 남아 있었겠죠. 첫 기술부터 또 넘어져요. 1차에서 넘어지고 2차에서도 넘어지고 2번 연속 실패입니다. 이쯤 되면 진짜 이제는 끝이다.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3차 시기, 여기서 역사가 바뀝니다. 최가온 선수는 자기 몸 상태와 눈이 쏟아지는 코스 컨디션을 냉정하게 판단한 거예요. 원래 준비했던 1080도 같은 초고난도 기술 대신 900도, 720도 회전 위주로 구성을 짰어요. 대신 뭘 보여줬냐면 최고 수준의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깔끔한 완성도와 다양성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완주에 성공합니다. 내려오면서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점수를 기다리는데 90점이 5점. 이 점수가 뜨는 순간 그때까지 1위였던 클로이 김의 88점을 넘어선 거예요. 여기서 자막에 자, 이렇게 되면 최가온 금메달이 유력합니다. 단 한 번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떴는데요.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 TV 앞에서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거든요. 물론 아직 클로이 김의 3차 시기가 남아있었죠. 클로이 김이 누구예요? 올림픽 2연패 중이던 절대 강자
최가온 선수의 우상이자 멘토였던 선수예요. 근데 클로이 김도 이날 악천후의 영향을 받았어요. 3차 시기에서 세 번째 점프 착지에 실수가 나면서 넘어지고 결국 점수 갱신에 실패합니다. 그 순간 최가온 선수의 금메달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클로이 김의 반응도 정말 멋있었어요. 금메달이 확정되자마자 최가온 선수한테 직접 다가가서 축하해줬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가온이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엄청난 타격을 받았어도 다시 일어났고 기어코 우승까지 해냈죠. 정말 멋졌어요. 시상대에서는 최가온 선수 얼굴이 잘 나오도록 내궈머를 내려주기까지 했대요. 진짜 스포츠 정신이 뭔지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참, 이 두 선수 사이에 특별한 인연이 있거든요. 클로이 김은 2018년 평창 올림픽 때부터 최가온 선수를 멘토링해 왔대요. 직접 미국에 초청해서 훈련도 도와줬고 클로이 김 아버지까지 나서서 최가온 선수를 챙겨줬다고 합니다. 그 멘토를 제자가 올림픽 결선에서 넘어선 거예요. 근데 그 멘토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모습, 이게 진짜 스포츠 아닙니까? 또 공교롭게도 클로이 김이 평창에서 첫 금메달을 땄을 때 나이가 17세, 최가온 선수가 이번에 금메달을 딴 나이도 17세예요. 뭔가 운명적이지 않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나옵니다. 금메달 따고 귀국한 최가온 선수가 2월 19일에 자기 인스타그램에 병원 검진 사진을 올렸어요. 왼쪽 손목 초음파 사진인데 거기에 딱 세 글자, 세 단어를 적었어요. 3 프랙처스, 세 군데 골절이라는 뜻입니다. 왼쪽 손바닥뼈 세 군데가 골절된 상태였던 거예요. 그것도 올림픽 전부터요. 지난달 말, 그러니까 1월 말 스위스 전지훈련 도중에 손바닥뼈를 다친 상태에서 올림픽에 나온 겁니다. 세 군데 뼈에 금이 간 상태에서 하프파이프를 탔다는 거예요. 하프파이프가 어떤 종목인지 아시잖아요. 반원통형 슬로프에서 날아올라서 공중 연기를 하고 착지하고 이걸 반복하는 건데 착지할 때 충격이 엄청나거든요. 그 충격을 골절된 손으로 버텨가면서 금메달을 딴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말 그대로 몸을 갈아서 만든 금메달이다 라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수술은 필요하지 않지만 보조기를 차고 치료를 받을 계획이라고 하는데 아무쪼록 빨리 완쾌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금메달이 왜 더 의미가 큰지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나라 동계 스포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다 빙상 종목이죠. 얼음 위에서 하는 거. 근데 눈 위에서 하는 설상 종목은 솔직히 말해서 불모지였어요. 올림픽 금메달은커녕 메달 자체가 귀했죠. 스노보드만 봐도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된 게 1998년 나가노 대회부터인데 우리나라가 처음 선수를 파견한 게 2010년 밴쿠버 대회예요. 12년이나 늦었어요. 그만큼 인프라도 관심도 부족했던 거죠. 훈련 환경도 열악해요.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스노보드 전용 훈련 시설이 없어요. 같은 종목에 이채훈 선수가 예능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1년 중 한국에 있는 날은 거의 2달 뿐이고 거의 모든 훈련을 해외에서 한다고요. 에어매트 훈련 한번 하려고 해도 일본이나 중국으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이런 환경에서 금메달을 따냈으니까 그 가치가 더 빛나는 거죠. 그리고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스노보드 대표팀이 얼마나 잘했는지 아세요? 금, 은, 동 다 가져왔어요. 하프파이프 금메달 최가온, 평행대회전 은메달 김상겸, 비계어 동메달 유승은, 그것도 전부 다른 세부 종목에서 나왔어요. 이거 진짜 대단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금메달을 계기로 대한민국은 동계올림픽에서 빙상, 설상, 썰매 종목 전부 금메달을 보유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가 됐어요. 썰매는 윤성빈 선수가 스켈레톤으로 딴 거 기억하시죠? 이게 다 합쳐진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해볼게요. 바로 그 황당한 금수저 논란입니다. 여러분 이거 들으시면 좀 어이가 없으실 수도 있어요.
최가온 선수가 금이환영에서 귀국했을 때 선수가 살고 있는 서울 서초동 아파트 단지에 주민들이 축하 현수막을 걸었어요. 뭐 우리 단지의 자랑 금메달 축하합니다 뭐 이런 식이었겠죠. 같은 주민으로서 자랑스럽고 대견하니까 걸어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인터넷에 퍼지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알고 보니 금수저였네. 저 아파트 시세가 얼만데 상류층이 금메달 딴 것일 뿐이지 별로 감동적이지 않다, 이런 댓글이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해당 아파트가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초고가 단지거든요. 전용 245제곱미터, 평수로 치면 74평 정도 되는 면적이 매물 기준으로 120억에서 150억 사이라고 하니까요. 물론 비싼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최가온 선수의 금메달 가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요? 좀 어이없지 않습니까? 17세 소녀가 3군데 뼈가 골절된 상태에서 눈보라 속에 2번 넘어지고도 다시 일어나 금메달을 따냈는데 그 감동적인 이야기에 집이 비싸네, 금수저네, 이런 이야기가 붙는 거예요. 뭐 악성 민원이 구청에 들어와서 현수막이 철거됐다는 이야기도 돌았는데 확인해 보니까 구청 측에서는 최가온 선수 관련 민원이 접수된 적 없고 현수막도 구청 차원에서 철거한 것이 아니다 라고 밝혔다고 해요. 아마 논란이 일자 자발적으로 내린 것 아니냐는 추측도 있고요. 이 논란이 얼마나 황당했으면 일본에서까지 기사가 나왔어요. 일본 매체 코코카라에서 금메달을 딴 한국 스노보드 여자 선수에게 소용돌이치는 질투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했고, 기사 내용에서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고 충분한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금메달을 따는 것은 아니다 라고 지적했어요. 맞는 말이죠?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본인이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올림픽 금메달은 절대 나올 수 없거든요. 일본 네티즌들 반응도 봤는데요. 일본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지는 않지만 금메달을 안겨준 사람에게 할 말은 아니다.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다. 돈이나 부모 도움 없이 메달을 따기 어려운 게 현실이지만 결국 선수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 경기장 밖의 질투는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런 댓글들이 줄을 이루더라고요. 다른 나라에서 봐도 이건 아닌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동계 스포츠 특성상 비용이 많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장비비, 해외 전지훈련비, 코칭 비용까지. 우리나라에 훈련 시설이 없으니까 해외를 전전해야 하고 그러려면 돈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스노보드뿐 아니라 피겨스케이팅도 스키도 설상 종목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가정 환경이 됐다는 것? 그건 선수 입장에서는 감사한 일이지 비난받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최가온 선수 뒤에는 가족의 헌신도 있었지만 롯데그룹의 지원도 상당했대요.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대한스키 스노보드 협회장을 맡은 2014년부터 300억 원 넘게 투자해왔고 2022년부터는 유망주 발굴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최가온 선수를 포함한 젊은 선수들이 그 혜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최가온 선수가 2024년 월드컵 도중에 큰 부상을 당했을 때 현지 수술비와 재활비용 7천만 원을 신동빈 회장이 전액 지원했다고 해요. 이렇게 기업이, 협회가, 가족이, 국가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인데 거기에다 선수 본인의 피와 땀과 눈물이 합쳐져서 나온 금메달인데 금수저라서 감동이 없다?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금수저건, 은수저건, 흑수저건 간에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건 최가온 선수가 3군데 골절이 된 몸으로 불굴의 투지를 보여줘서 기적 같은 금메달을 따냈다는 사실이거든요. 이걸 깎아내리면 안 되죠. 혹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계시다면 한번 다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이 금수저 논란이 터지기 전에 최가온 선수가 귀국했을 때 모습이 얼마나 귀여웠는지 모릅니다. 인천공항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어제까지 밀라노에 있어서 실감이 안 났다. 이렇게 많이 와주실 줄 몰랐는데 당황스럽고 부끄럽다. 행복하고 감사하다라고 했거든요. 진짜 영락없는 10대 소녀예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맞나 싶을 정도로 수줍어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귀국 후 먹고 싶은 음식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해주신 육전이라고 했대요. 그리고 두쫑쿠랑 마라탕도 먹고 싶다고. 아, 역시 10대는 10대구나 싶었어요. 마라탕 좋아하는 거 보세요. 요즘 10대들 다 마라탕 좋아하잖아요. 아, 그리고 최가온 선수 좋아하는 아이돌이 코르티스래요. 올림픽 공식 인스타그램 릴스에 코르티스가 직접 댓글을 달아줬다고 하는데 성덕이 된 거죠. 금메달도 따고 성덕도 되고 이거 인생 클리어 아닙니까? 아, 그리고 우리 피겨 여왕 김연아 전 선수한테서도 축하 메시지를 받았다고 해요. 이게 왜 더 감격적이었냐면 최가온 선수가 올림픽 전에 SNS를 보다가 김연아 선수의 그 유명한 짤을 봤대요. 2010 밴쿠버 올림픽 때 스트레칭 할 때 무슨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라고 대답했던 그 장면이요. 그걸 보면서 마음을 다잡았다고 해요. 그 김연아 선수에게 직접 축하를 받은 거니까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또 하나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최가온 선수가 금메달 딴 후에 밀라노 선수촌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대요. 그때 쇼트트랙에 최민정 선수를 만나고 싶다고 직접 요청했고 최민정 선수가 흔쾌히 승낙해서 만남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최가온 선수가 최민정 선수도 우상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만나서 서로 계속 멋있다, 멋있다 이러면서 칭찬을 주고받았대요. 상상하니까 너무 귀엽지 않아요? 자, 최가온 선수의 배경도 좀 더 알아볼게요. 이 선수 2008년에 경기도 양평에서 태어났어요. 사남매 중 셋째, 차녀예요. 네, 사남매입니다. 요즘 세상에 사남매 되시는 분 흔하지 않죠. 어릴 때부터 스노보드 좋아하시는 부모님 영향으로 온 가족이 스노보드를 탔대요. 동호회 무료 강습을 받다가 코치한테 이 아이는 스노보드의 김연아가 될 수 있다 라는 말을 듣고 하프파이프 선수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9살 때인 2017년에는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에 온 가족이 스노보드 패밀리로 출연한 적도 있대요. 그 영상에 지금 축하 댓글이 줄줄이 달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선수 경력도 어릴 때부터 남달랐어요. 2022년 주니어 세계선수권에서 94점을 획득하며 우승했는데 2위와 10점 차이였대요. 10점 차이면 압도적인 거예요. 그리고 2023년에는 엑스게임즈라고 하는 익스트림 스포츠 최고의 대회에 한국 스노보드 선수로는 처음 초청받아 출전했는데 거기서 최연소 우승을 해버립니다. 당시 14세 3개월이었어요. 기존 최연소 기록이 클로이 김의 14세 9개월이었으니까 자기 우상의 기록을 6개월이나 앞당긴 거죠. 같은 해 미국 듀투어에서도 100점 만점에 98.33점을 받으며 우승했고요. 물론 탄탄대로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2023-24 시즌에 스위스에서 연습 중 허리 부상을 크게 입어서 수술을 받았고 한동안 재활에 전념해야 했어요. 2024 강원 청소년 올림픽에도 출전 예정이었는데 부상 때문에 빠졌고요. 2025년 세계선수권에서 12위를 기록하면서 괜찮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는데 올림픽 시즌이 시작되자 월드컵 3대회 연속 우승을 하면서 랭킹 1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 올림픽 금메달까지 차지한 거죠. 부상을 이겨내고 정상에 오르는 이 스토리 진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지 않나요? 자, 이제 유승은 선수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스노보드인데 조금 다른 스노보드라고. 최가온 선수는 하프파이프, 유승은 선수는 빅에어와 슬로프 스타일 종목 선수예요. 08년생 동갑내기이기도 하고요. 유승은 선수 이번 밀라노 올림픽에서 스노보드 여자 빅에어 동메달을 땄어요. 한국 여자 선수가 올림픽 설상 종목에서 메달을 딴 것 자체가 역사상 처음이었고 프리스타일 종목에서 메달을 딴 것도 처음이에요. 이것도 대단한 기록인 거죠. 근데 유승은 선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동메달이 얼마나 값진 건지 더 실감이 나거든요. 2월 20일 밀라노 코리아하우스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기서 상당히 솔직한 이야기를 쏟아냈어요. 먼저 유승은 선수가 스노보드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좀 독특해요. 원래 처음 시작한 스포츠가 탁구였대요.
초등학교 때 마포구에 살았는데 그 지역에 탁구 육성 사업이 있어서 열심히 배웠다고 해요. 근데 어머니가 어느 날 스노보드 캠프 선수반에 넣어버린 거예요. 거기서부터 스노보드에 집중하게 됐다는 거죠. 어머니의 그 결정이 결과적으로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만든 셈이네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좀 아픈 이야기입니다. 유승은 선수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온 걸 생각하면 스노보드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지만 지난 1년 동안 스노보드 하지 말 걸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요. 솔직한 거잖아요. 올림픽 동메달리스트가 이 종목 하지 말 걸이라고 생각했다고 고백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부상이 정말 심했거든요. 발목뼈가 부러지고 손목뼈가 부러지고 철심까지 박아야 했대요. 2024년 첫 월드컵에서 예선 1위로 결선에 진출했는데 실수로 너클에 떨어지면서 발목 골절 부상을 입었어요. 2025년에는 발목 재활을 마치고 첫 설상 훈련에 나갔는데 이튿날 바로 손목이 또 골절됐대요. 이때 선수 은퇴를 결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 했다고 합니다. 18세 소녀가 나 그만할래 라고 마음먹을 정도로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공항에서 발목 재활을 도와줬던 트레이너가 설득했대요. 그 트레이너의 한마디에 마음을 돌렸고 다시 스노보드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올림픽 무대에 서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만약 그때 공항에서 그냥 비행기를 탔으면 이 메달은 없었을 거예요. 인생의 전환점이 어디서 올지 정말 모르는 거죠. 유승은 선수의 비계어 경기도 대단했어요. 여자 선수 중에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5명밖에 안 된다는 고난도 사회전 기술을 성공시켰고 결선 합산 171점으로 3위에 올랐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유승은 선수가 사용한 보드가 선수용 전문 보드가 아니라 일반용 스노보드였대요. 일반 보드로 올림픽 메달을 딴 거예요.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이후 슬로프 스타일에도 출전했는데 결선에서 3번의 시도 모두 제대로 연기를 펼치지 못하면서 12위에 그쳤어요. 본인도 이 부분이 많이 아쉬웠나 봐요. 3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내 런을 다 성공하지 못해서 너무 많이 후회가 남았다. 대회가 끝나니까 후련한 마음도 있었지만 결선에서 많이 부족하다는 걸 배웠다고 했거든요. 기자회견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어요. 약 3주 동안 이탈리아에 있었던 소감을 물어보니까 제일 먼저 들어와서 가장 늦게 나가다 보니 올림픽을 온전히 느낄 수 있겠다고 들떠 있었는데 너무 길게 느껴진다. 지금은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대요. 한국에서 뭐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한국에 친구가 없어서 집에서 강아지랑 같이 지낼 것 같다고 했대요. 훈련 시간 때문에 친구를 사귈 시간이 부족했냐는 질문에 그냥 그렇다고만 대답했고요. 이 대목에서 기자들이 다 웃었다고 하는데 저는 좀 마음이 찡했어요. 18살인데 친구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스노보드에 모든 시간을 쏟아온 거예요. 먹고 싶은 음식을 물어보니까 김치찌개 너무 먹고 싶다. 순대국밥, 소고기국밥, 감자탕도 먹고 싶다고 했대요. 아이고, 우리 선수 한국 음식 많이 그리웠구나. 약 3주 동안 이탈리아에서 파스타랑 피자만 먹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최가온 선수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가온이랑 비계어 전까지 만났고 그 뒤로 만나지 못했다. 대회 나가는데 응원해줬다고 하면서 1차 시기에 넘어지고 3차 시기에서 다시 수행하는 걸 보고 친구이지만 존경스러웠고 많은 감명을 받았다고 했어요. 동갑내기 친구가 올림픽에서 드라마를 쓰는 걸 보면서 감명을 받았다는 게 이 두 선수의 관계가 참 보기 좋거든요. 4년 뒤 2030 알프스 동계올림픽에 대해서는 여기 오기 전까지 다음을 생각해보지 않았다면서도 그때까지 더 멋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도록 연습하겠다고 했어요. 유승은 선수 다음 올림픽 때는 금메달 기대해봐도 되겠죠? 그리고 오늘 하나 더 전해드릴 소식이 있어요. 최가온 선수와 같은 곳에서 경기하는 스키 하프파이프 종목에서 오늘 좀 무서운 사고가 있었거든요. 2018 평창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캐나다의 캐시 샤프 선수가 예선 2차 시기에서 크게 추락했어요. 5번째 점프 착지하다가 스키가 모서리에 걸려서 몸부터 떨어졌는데 스키와 폴을 전부 잃고 얼음 위에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대요. 약 9분 동안 코스에서 치료를 받았고 충격을 받은 관중들이 정막 속에서 지켜봤다고 합니다.
다행히 들것에 실려 나가면서 손을 흔들었대요. 그때 관중들 사이에서 엄청난 함성이 터졌고요. 하지만 가족들은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1차 시기에서 88.25점으로 2위를 기록한 덕분에 예선 자체는 3위로 통과했지만 결선 출전은 미지수라고 합니다. 결선이 22일인데 그때까지 몸 상태가 회복될지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 사고를 보면 최가운 선수의 1차 시기 추락이 오버랩 되잖아요. 최가운 선수도 머리부터 떨어져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고 의료진이 투입됐었거든요. 만약 그때 들것에 실려 나갔으면 금메달은 없었어요. 하프파이프라는 종목이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화려한 공중 연기 뒤에 이런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거죠. 샤프 선수도 빨리 회복해서 건강한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최가운 선수, 3군데 골절된 몸으로 2번 넘어지고도 다시 일어나 대한민국 설상 종목 역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이건 누가 뭐래도 대단한 업적이에요. 집이 어디에 있건 부모님이 뭘 하시건 그건 이 금메달의 가치를 1mm도 깎지 못합니다. 오히려 골절 투혼을 생각하면 더 대단한 거죠. 유승은 선수도 발목 골절, 손목 골절, 은퇴 결심까지 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올림픽 동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일반 보드로요. 18세에 스노보드 하지 말걸이라고 생각했던 소녀가 올림픽 포디움에 섰습니다. 이 두 선수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최가운 선수는 넘어지고도 포기하지 않았고 유승은 선수는 부상으로 은퇴를 결심했다가도 다시 돌아왔어요. 둘 다 힘들어도 좋은 날이 올 거야 라고 자신에게 말하면서 버텨낸 거예요. 유승은 선수도 기자회견에서 힘들었을 때 많이 생각한 게 지금 힘드니까 잘 되는 날이 있을 거야 라고 스스로 많이 생각했다고 했거든요. 이 말 저도 좀 새겨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둘 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컸다고 했어요. 최가운 선수는 아버지의 올림픽이니까 포기하지 마라라는 한마디가 유승은 선수는 트레이너의 설득이 인생을 바꿨죠. 유승은 선수 본인도 나 혼자였다면 절대 여기까지 못 왔을 거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고 했거든요. 역시 사람은 혼자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옆에서 한마디 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튼 최가운 선수, 유승은 선수, 그리고 김상겸 선수까지 이번 올림픽에서 스노보드 대표팀이 금운동을 싹쓸이하면서 우리나라 설상 종목의 새로운 역사를 써줬습니다. 2018년 평창 때 컬링이 그랬듯이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스노보드가 국민적 관심을 받는 종목이 됐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선수들이 마음 놓고 훈련할 수 있는 전용 시설이 국내에도 하루빨리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최가운 선수 본인도 기자회견에서 에어매트 시설이 국내에도 생겼으면 좋겠다고 직접 이야기했거든요. 해외 나가지 않아도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제2, 제3의 최가운과 유승은이 나올 수 있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어요? 최가운 선수, 유승은 선수 이야기 들으시면서 뭔가 느끼신 게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금수저 논란 이야기를 하면서 좀 답답하기도 했고 유승은 선수의 스노보드 하지 말걸이라는 고백에서는 좀 마음이 아프기도 했어요. 하지만 결국 두 선수 모두 포기하지 않아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참 대단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다면 유승은 선수처럼 지금 힘드니까 잘 되는 날이 있을 거야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재미있는 올림픽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